제17편 2권 사기세가 21회 노나라 곡부. 노나라 곡부, 공자의 공씨를 곡부 공씨라고 합니다. 즉 곡부가 공씨가 탄생한 공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명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광성이라고 합니다. 공성이란 공씨가 개출된 제후국 노나라의 곡부에 있었던 성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차이나에서 곡부 공씨가 도래했었다는 망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역사를 잃은 바보가 되는 불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경도 경흥의 산천에 도만강 부의 동문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경원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도만강 부의 동쪽 25리에 있다. 근원이 백두산에서 나와 동량, 북사지, 아모카, 수주, 동곤, 다운, 속장 등 지방을 경유하여 횟가에서 남쪽으로 흘러 경흥부의 4차 마두에 이르러 갈라져 오리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요즘 말로는 만을 두만이라고 하는데 여러 갈래의 물이 여기서 합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만 땅에 두만강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 땅을 찾아봅시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토 지역을 만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전해에서 만리 지방을 공자의 고향인 창평이라고 했습니다. 두만강이 지나갔다고 하는 아모카가 암으로인 압록강입니다. 그러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동일한 강이었는데 현재에 주작된 한반도에 맞게 다르게 불렀다는 논증이기도 합니다. 함경도 회령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풍산천 부의 남쪽 20리에 있다. 전쾌현의 골짜기에서 나와 풍산부를 경유하고 부의성 서쪽을 경유하여 알모카가 되어 두만강으로 들어간다. 두만강 부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풍산천이 알모카라고 했는데 알모카는 압록강으로 압록강이 두만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의 압록강은 서해로 두만강은 동해로 흘러 서로 만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경흥의 군명이 공성으로 이곳이 바로 경주인 곡부입니다. 두만강이 흘렀다고 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압록강이 흘렀던 지역과 정확히 중복되는 것으로 압록강이 바로 두만강이었는데 현재의 백두산의 지명들을 이입하면서 이 현재에 주작된 백두산이 서쪽과 동쪽으로 두 개의 강이 상반되게 흘러가니 서쪽은 아무르인 압록강으로 동쪽은 두만강으로 지명 이입했던 것입니다. 함경도 경흥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강양역 객관의 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관중에 흐른 한강변의 양지가 관중지역입니다. 이곳이 강량이기도 합니다. 강량에 있는 성이 강성이고 능호가 강릉이 됩니다. 경상도 합천의 군명을 강량, 대량, 대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을 강성, 진성, 귀성, 적촌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철국, 동원, 동원, 도원경, 경흥으로 함경도 경흥의 군명 공성은 노나라의 곡부이며 단성, 강성, 진성, 귀성은 관중의 지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노나라의 곡부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한강면에 금강산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이 공성이며 강원도 강릉의 군명이 또한 경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역이 동일한 지역인 노나라의 곡부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것이 봉상부태소 진해랑인 능어대기의 태수 진공 밑에서 첨서 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에 8곳에 가는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봉상팔관입니다. 이 봉상팔관의 첫 번째 시가 속고가입니다. 속고는 주선왕 때 조성된 것이다. 봉상부태수 태수 진공이란 이 관중의 봉상지역에 제후국 진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공인 오랑캐의 정체가 바로 관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중이 봉상에 있었던 소식에 속고가의 속고가 두보의 이조팔분 소정가에 등장합니다. 묘사한 내용도 두 시에서 동일합니다. 이조팔분 소정가의 앞 두 구절만 인용합니다. 창힐이 새 발자국 보고 만든 글자 이미
어떤 건지 모르게 되었으니 자체의 변화는 뜬구름처럼 알 수 없네. 진창의 속고 또한 이미 보내버렸으니 대전과 소전이 8분서를 낳게 했네. 주 선왕의 속고가 진창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창이란 진나라의 창구라는 의미로 이곳이 바로 제후국 진나라가 됩니다. 소식의 속고가는 봉상8관의 첫수로 속고가 있었던 곳이 진나라의 봉상으로 이곳은 또한 관중 조선의 화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고가 있었던 진창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파장을 던져보겠습니다. 소식의 후 속고가를 연구할 때 속고가가 계산기정에도 등장합니다. 우선 계산기정의 속고가 소동파가 읊은 봉상8관의 그 속고와 동일한 속고일까요? 먼저 계산기정의 속고의 첫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성문안 난각에다 홍책을 설립하고 속고를 안치했는데 속고는 모두 열매로 좌우에 각각 5씩이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로는 주선왕의 역할이라 하는데 문사는 풍화와 유사하고 좌익은 모두 주문이었다. 그 각고의 첫 꾀에는 우리 술에 이미 경고하며 우리말 이미 동일하다 했고 대성문이 부자묘인 공자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러니까 열매의 속고가 공자의 사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동파의 후 속고가를 인용합니다. 내 처음 관직에 부임해 논나라 공자의 사당을 참배했다. 옛부터 속고문에 대해 들어오다 이제야 이것을 보니 나의 수레는 탄탄하고 말도 갖춰졌다와 고기는 연어인데 보들로 옷을 끼웠다는 말이었네. 소동파도 공자의 사당에서 속고를 보았다고 읊고 있고 속고의 글귀도 우리 술에 이미 경고하고 말 또한 튼튼하다라고 선명히 일치하고 주선왕이 새긴 것이라고 한 것까지도 같은 것을 보면 동일한 속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산기정을 포함한 연행기의 모다가 소동파의 봉상8관의 봉상 관증이 분명한 것입니다. 공자의 사당이 있었던 곳이 공자의 고향인 논나라의 곡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북경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위의 연부에 등장하는 문천상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신의 귀감으로 칭해지던 문천상도 2년 이상 각지에서 저항전을 계속했으나 1278년에 원나라에 붙잡혀 북경의 옥중에서 정귀의 노래를 읊고 1282년에 처형되었다. 이제 계산기정의 문천상 사당의 첫 부분을 인용합니다. 문승상 사당, 사당은 순천 부학의 곁에 있다. 여기가 바로 옛날에 시시 원나라 사람이 문산을 이곳에서 죽였던 것이다. 문산은 문천상의 호입니다. 문천상은 대도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연행기의 북경에서 죽었고 그곳에다가 문천상의 사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배배꼬하다가 꽁꽁 숨겨두었던 원나라의 북경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제후국 진나라가 왕부의 부도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의 북경대도 화성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봉상8관의 봉상이란 제왕 황제의 성인 관중지역으로 이곳 관중의 일부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관중의 북경 대도가 종묘 병자 호란의 기반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작된 역사를 복원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계산 기정의 속고가 대성문 안에 있었다고 했으니 이곳의 지명을 정확히 밝혀보겠습니다. 대성문이 있었던 곳이 공자의 사당인 논나라의 곡부입니다. 신증 동궁여지승남 구격본 강원도 강릉의 신증조를 인용합니다. 이 고을 장교에는 대성정과 동무서무가 있사온데 오랜 세월에 허물어지고 위태하며 제사도 빚어봐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성전에 있는 문이 대성문입니다. 그러면 대성전이 강릉에 있었던 곳으로 이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경흥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 경흥과 함경도 경흥은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공성이란 이곳이 논나라의 곡부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 강릉이 논나라의 곡부였던 것입니다. 대성문이 있었던 곳이 공자의 사당으로 이곳이 공자의 고향인 논나라의 곡부이며 송태조 조광윤이 황희를 받은 진교가 관중지역의 지명으로 이것이 바로 정묘 병자호란의 기본지역인 호지역이었습니다. 관중의 제후국 논나라가 있었던 곳이
개경에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와 교집합 지역으로, 그래서 개경 동부의 동경인 경주의 지명들이 관중에 재우고 노나라가 있었던 지역의 지명들과 교집합처럼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관중의 노나라와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경사의 땅인 경지역이었습니다. 역사 속 노나라 국부와 경주란, 경주와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 서라벌, 사로, 신라, 낭랑, 계립, 월성, 동경, 금호, 문천이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경산의 군명을 장산, 옥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 주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경지역의 지명 중 경주와 경산은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 남원, 남양의 지명이며, 경흥과 경원은 관중의 노나라의 지명들입니다. 관중의 노나라 지역과 경도인 서울의 동경 지역을 합해 경지역이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의 군명 중 진한을 살펴보겠습니다. 탕구투는 7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중국 북서쪽의 사천성 북부, 청해서의 북부, 감숙성 등에 존재했었던 티베트의 분파라고 합니다. 탕구투, 현 역사에서는 고비사막 이도, 내몽골 남부, 점서 서부, 청해성 북부 지방을 포함한 감숙성 주변 지역을 이르는 말, 다른 말로 진한, 동한, 당항, 돈항, 당월, 상구루 혹은 당구루, 상나라에서는 상제님, 하날님, 불천님을 부르는 말이다. 집사와 몽골 비사에서 이 탕구투를 부르는 말들이 소위 중국인이 부르는 말로 혹은 서하라고 나오고, 몽골인들이 부르는 말 가신이 나온다. 가신은 한자로 표기하면 하신, 하진 등으로 된다. 네 가지 경우 모두 서쪽의 하나라는 말이다. 그리고 집사와 비사에 나오는 말은 서하 혹은 하서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진안으로, 탕구투란 탕구르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공자와 맹자 사상의 핵심과 기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주의 군명 중 문천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주에서 한사군 중 낭랑군 문천부의 남쪽 오리에 있다. 사등이천의 하류이다. 긴급기의 시에 동황이 한 손으로 내려주신 은퇴 만물이 골고루 받았구나. 또 불기시에는 금년봄 날씨 그저 시원하게 갠 적 없고, 열흘이나 장맛비는 강물을 뒤엎은 듯 즐거워라. 호련히 시선 듯 구름 거치니 남산 일만석이 푸른빛 솟아 드러나네. 산의 희찬 형세 500리를 치닫다가 중도에 구부러져 비스듬히 솟았네. 이곳의 남산이란 경도인 서울의 종남산입니다. 그 아래 한 줄기 문천 있으니 만번 꺾고 천번 소려 구불구불 흐르네. 월정교 오기 향해 달려 나아가니 놀란 물결 부서져 옥을 울리는 소리로다. 엄장로 아래 와선 흐름 차츰 질펀하여 물결은 잔잔하고 모래는 평편하여 비단을 펼쳐놓은 듯 나금의 모든 선비 10만 명이 물에서 불게하니 어깨소로 닿았구나. 양심과 미경은 예부터 함께 갖기 어려운데 영화의 난정 같은 성한 모임을 니라서 사양하리. 더구나 나는 젊어서부터 방광하니 붉은 놀이배 끌고 흰 물결 저어 가려네. 어째서 총총히 학사로 향할 소냐. 자리를 맞대고 우리 함께 금잔을 기울이세. 포도주 넘친 듯한 푸른 물빛 웅킴직하구나. 실컷 술 마셔 붉은 낯빛 된 줄 몰랐네. 맑게 즐겨 반쯤이나 취했을까. 손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 대숲 저편에서 붉은 해가 먼저 지네. 취한 김에 의기가 갑자기 솟아 청천에 올라가서 노양의 창 휘두르고자 하였다.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동황과 나급으로, 동황이란 동경의 경주로, 경주의 오리거려 문천 넘어가 바로 나급인 낙양이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역사 속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입니다. 역사 속 낙양이 동대문 넘어 경도인 서울의 옆에 위치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경주의 문천에 등장하는 노양이 바로 제후국 노나라입니다. 경상도 경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금강산 부해복적 진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가 금강산 옆에 있었습니다. 물론 경주 옆에 있었던 노나라도
금강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진산이 바로 금강산인 백두산입니다. 해주 풍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귀 내신고 동산 태산이 오나야 높던 농고 노국 주분 율도 우라는 뭐라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띠하야 족단 말고 어와 더 뒤위랄 어이하면 알거이고 오라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강원도 해양의 선천을 인용합니다. 비로봉 금강산의 주봉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의 주봉 비로봉의 꼭대기에 올라가니 동쪽 산이 한라산인 태산인데 그곳 근처에 있었던 노나라의 땅이 작다는 것을 읊고 있습니다. 노나라가 관중의 태산인 한라산과 금강산 사이에 있었습니다.